와, 나 씨발 녹화 안 누르고 하고 있었네? 어떡하지? 마음껏 써. 아, 씨. 보긴 뭘 봐. 야! 각자 위치로. 아, 근데 사실 초반 부분은 가뿐하게 전부 모았어. 여기까지는 뭐 스토리에 크게 그 뭐냐 지장 가는 부분은 아니긴 한데. 다시 보기요? 다시 보기를 다시 녹화를 하고 해야 되나? 다운받는 게 아직 안 될 텐데 내가 알기로는 치즈직은. 근데 스토리에 큰 저건 아니라서, 큰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같기는 한데. 나 아까 분명히 눌렀는데 진짜 왜 안 되고 있었지? 아, 씨발. 아, 갑자기 집중력이 다 깨지네. 아, 나 저걸 왜 못 봤을까 내가. 나 원래 수시로 확인하거든. 한 20분 30분마다 계속 보면서 확인하는데 왜 오늘은 확인을 안 했을까. 아, 바보 병신.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긴 하다. 방종하기 직전에 알았으면 진짜 나 울었을 텐데. 왠지 좀 아쉬운 걸. 마음에 들어? 페나코니에 나쁜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닌가 봐. 그렇지? 나중에 노름판에서 아, 오늘 녹화를- 있었던 일을 아, 경험담 삼아 얘기해야겠어. 진짜. 하, 어쩔 수 없지 뭐. 다시 보기를 다운 받건 다시 다시 보기를 녹화를 하건 해야겠네. 네가 살아서 모형판을 떠나다니 정말 유감이군. 선데이는 바로 저 문 너머에 있어. 내 짧은 식견으로 얘기하건대 그 사람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야. 준비는 됐겠지? 단단히 준비해야 할 쪽은 내가 아니라 그 사람일 거야. 이제 어쩔 계획인데? 별 계획 없어. 상황에 맞게 해결해 나가는 거지. 타인과의 협상 카드는 두 가지뿐이야. 이익 아니면 공포. 진솔함이 뭔지 전혀 모르는 모양이군. 진지하지 않아 보여? 그렇게 강조할 것 없어. 우린 죽음을 잘 이용하면 돼. 여동생이 죽었으니 그 사람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그게 바로 공포지. 아, 근데 그런 거 치곤 너무 덤덤해 보였는데? 그리고 난 그 사람을 도와 살인자를 색출해낼 거야. 그는 신분과 입장 때문에 이 일을 직접 처리할 수 없지만 난 가능하거든. 이게 바로 이익이고. 무슨 근거로 그자가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입장이 완전히 대립되는 컴퍼니 사람에게 의뢰할 정도로. 아주 간단해. 그 범인이 가족에 숨어있는 배신자의 가능성이 크거든. 전에는 그 갤럭시 레인저를 지목하지 않았나? 그건 핑계지, 교수 양반. 응? 그 이상한 여자를 견제할 사람이 필요했다고. 우리가 움직일 때 시야 밖의 변수는 적을수록 좋으니까. 나도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겠어. 내가 정말 행운아라면 그 사람이 분명 중요한 카드가 되어줄 거야.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날 도와줄 친구는 많을수록 좋지. 하지만 솔직히 그 여자와 살인 사건은 무관해. 난 여전히 가족 내부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거든. 아니었다면 우리의 썬데이 씨가 왜 은밀히 만나려 했겠어? 이건 신문이 아닌 비밀 협상이야. 두고 보자고. 난 로빈 씨의 죽음을 칩으로 삼아 자유와 힘을 되찾겠어. 그리고 이 좋은 꿈을 뒤엎고 가장 성대한 죽음을 만들 거야. 저 문 너머에 승리의 기회가 있다면 아무리 확률이 0에 가깝다 해도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 안 그래? 망할 도박꾼 녀석. 어째서 네 놈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칩 3개면 충분해. 뭐 아니면 더야. 저기 있다. 재간의 수수께끼가 너무 쉬웠나 보네요. 컴퍼니의 사절씨. 별 말씀을요. 제가 온다고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오히려 감사하죠, 썬데이 씨. 다만 진심으로 초대한 사람이 할 만한 행동은 아니라는 점이 마음에 걸리는군요. 그러니까 사람 초대해놓고 씨발 갑자기 퍼즐 풀라 그러고. 이건 초대가 아니라 소환이죠. 아, 대화하기에 앞서 당신의 성품을 확인해봐야겠군요. 아마 곁에 있는 박학다식한 친구분께 많은 도움을 받으셨겠죠?
네, 이 친구가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전에 저 교수분이 당신의 고상한 품격을 장담했죠. 두 분은 가족이 믿을 수 있는 정직한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 당신의 됨됨이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벤츄린 씨. 성실하고 너그럽고 친화적인 데다 여러 장애물을 뚫고 이렇게 제 앞까지 오셨죠. 이로써 당신의 지혜와 결단력을 믿을 수 있겠군요. 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게 있다면 당신이 지혜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나야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나타나지 말아야 할 장소에 나타난 탓에 있어서는 안 될 비극을 보게 됐죠.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하나만 확인하죠. 저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그게 아니라면 전 당신 편입니다. 제가 이해한 바가 맞다면 방금 그 말은 강력하게 가족을 고발하는 것처럼 들리는군요. 당신의 곁에서 악이 소리 소문 없이 커지고 있으니 틀린 말은 아니죠. 돌려 말하기는 이쯤 하고 동생분 얘기를 해보죠. 연예계를 통틀어 동생분의 재능이 뛰어나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페나코니에 돌아온 후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조화롭지 못했습니다. 더욱 끔찍하게도 그녀는 더 이상 노래할 수조차 없게 되었죠. 과연 누구의 소행일까요? 다들 외부인을 범인이라고 여기지만 저는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답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신분은 족쇄가 되어 범인 체포와 여동생을 위한 복수에 방해가 되고 있죠.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죠. 제가 당신 편이니까. 어벤츄린 씨가 절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영광이군요. 사심 없고 너그러운 분이니 보답을 요구하진 않으시겠죠? 물론이죠. 당신이 잃게 될 것은 없습니다. 전 그저 제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싶을 뿐입니다. 자유, 가족에 맡긴 사례금, 그리고 초석이 담긴 상자가 있겠죠. 맞습니다. 초석은 전략투자부의 중요 자산으로 보존사도의 권한이 봉인돼 있으며 각 청산 전문가가 하나씩 소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주 귀중한 물건이니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답이겠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하이리스크가 필요한 법입니다. 어벤츄린 씨, 외출할 때 항상 용모에 신경을 쓰시나요? 넥타이가 정중앙에 오도록, 셔츠는 조끼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게, 바지 주름은 반듯하게, 신발 끝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말이에요. 물론이죠. 하지만 전 그러지 않습니다. 제게 걸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외출 전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하고 어긋남이 없도록 해야겠죠. 전 지금껏 어떤 위험도 감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로 초석은 반드시 가족에서 관리해야 하죠.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가요? 두 번 거절하게 만들지 마시죠. 좋습니다. 그래도 사례금은 주시겠죠? 장사꾼에게 거래할 카드가 없다면 곤란할 테니까요. 예상보다 타협이 빠르시군요. 그런데 그 카드는 장사꾼보다 도박꾼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례금은 드릴 순 있습니다만 그 전에 직접 듣고 싶군요. 뭘? 과감히 포기한 이 상자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겁니까? 새 얼굴의 영혼이시여, 깜짝이야. 저자가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거짓 맹세를 할 수 없도록 혓바닥과 손바닥에 뜨거운 쇠로 낙인을 찍어주십시오. 뭐야? 대체 뭘 한 겁니까? 화합의 광명 아래 모든 죄악은 모습을 드러내는 법. 그분 대신 당신을 신문하기 위해 빛을 내려달라 간청했습니다. 자, 앞으로 113초 동안 당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제 신뢰를 얻어내보세요. 거절한다면요? 그럼 화합이 당신을 거절할지 지켜봐야겠죠. 질문. 당신은 초석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간결한 답변이군요. 말이 많으면 실수하게 된다는 이치를 알고 계신가 보네요. 페나코니에 올 때 초석을 가족에 맡겼습니까? 네. 가족에 맡긴 초석은 당신 건가요? 네. 현재
당신의 초석은 이 방에 있나요? 네, 당신의 기억은 기억의 정원의 기술을 포함하여 그 어떤 형태로도 조작되거나 삭제된 적이 없습니까? 네. 내 보신데? 당신은 스가냐의 에브긴 씨족 출신입니까? 네. 근데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거죠? 에브긴 사람에게 본인과 타인의 생각을 읽고 조작하고 삭제하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당신은 자신보다 가족을 더 사랑합니까? 네. 에브긴 사람은 한 차례 학살로 전멸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당신은 씨족의 유일한 생존자입니까? 그럴지도요. 당신은 증오 때문에 이 세계를 파멸시키고 싶습니까? 모르겠네요. 재밌군요. 그럼 마지막 질문을 드리죠. 지금 이 순간 상자 안에 사금석이 있다는 것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사금석? 물론이죠. 아무래도 답이 나온 것 같군요. 상자를 열어보시죠, 어벤츄리 씨. 당신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자, 찾고 계신 게 이건가요? 저게 뭔데? 박학다식한 교수님, 약속을 지켰다는 건 이 소란에서 가족 편에 서겠다는 뜻이겠죠. 어째서 나를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건가? 당신이 어벤츄린 씨와 그닥 유쾌한 사이가 아니란 소문을 들었거든요. 당신이 그 무엇보다 지식 추구를 우선시하는 진정한 학자란 사실도 알고 있죠. 그렇다면 인정받는 학자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시시한 존엄을 위해 더 중요한 걸 놓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겠군. 어벤츄린이나 토파즈 같은 간부들이 가지고 다니는 보존의 힘을 담은 보석. 가족에 협조한다면 스텔라론에 대한 저의 연구 성과를 전부 드리겠습니다. 가족 외에 이런 지식을 공유하려는 파벌이 없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우선 드러나 보자고. 내가 뭘 하면 되지? 어벤츄린 씨의 전반적인 계획이 궁금하군요. 이미 그 사람의 초석을 빼앗았잖아. 깃털이 뽑힌 공작새는 날 수 없을 텐데. 하지만 전략투자부의 10대 엘리트들은 컴퍼니의 이익을 위해 단합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줘. 어벤츄린 씨가 내놓은 초석이 정말 본인 소유가 맞습니까? 설마 다른 사람의 초석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10인의 스톤아트 단결력을 과대평가한 모양이군. 그건 그들의 목숨보다 중요한 물건이라고. 하지만 그는 미치광이 도박꾼이란 걸 아시잖아요. 허풍을 떨수록 더 경계해야 하는 법이죠. 그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진지하게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걸 추천하지. 가져와봐. 초석이 담긴 상자는 특별한 방식으로 제작해서 컴퍼니 고위층이나 관계자가 아니라면 열 수 없지만 내가 마침 그중 한 명이지. 아, 관계자. 아. 응?
아니 얘는 근데 지식 거기 단체고 컴퍼니랑은 그냥 협력 관계인 건데 이런 권한까지 줘? 아까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거라며 이게. 근데 그 정도 권한까지 있다고 얘가? 아, 좀 끈끈한 관계라. 안타깝게도 네 추측대로군. 황금빛 돌의 색깔은 꼭 클리포트의 성체에 감도는 빛과 같군요. 이게 바로 그가 준비한 속임수야. 아마 이 얘기는 하지 않았을 테지. 초석이 유일무이한 빛을 발하게 하려면 시비네 스토나트가 자신의 의지로 초석의 힘을 끌어내야 한다는 걸 말이야. 이 황금빛 돌은 도파즈의 것으로 사금이 아닌 황옥이지. 어때? 그자를 추궁할 생각인가? 우선은 됐습니다. 현재로선 그 사람의 초석이 어디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네요. 답은 가장 안전하면서 네가 절대 예상치 못할 장소야. 그는 처음부터 초석을 숨길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 당신의 손에 있었기 때문이지. 와 씨발 저걸 저렇게 그렇군요. 저렇게 보관한다고 저걸? 이 짐가방 안에 목숨보다 귀한 초석을 싸구려 보석더미와 섞어두고 사례금으로 위장해 압류되길 기다리다니 정말 어벤처리시다운 면모군요. 진짜 미치광이 도박꾼이었네? 그리고 아무렇게나 둘러대는 척 사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거야. 그에게 가장 익숙한 도박판에서 넌 결정적인 실수로 지는 쪽에 내기를 건 거지. 박학다식한 교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보답하도록 하죠. 부디 그 악인이 곤욕을 치르기를. 안목이 뛰어난 친구를 둔 덕분에 당신의 도박 경력에 완벽한 실패를 더할 수 있게 됐군요. 레이시우 이 자식. 본 모습을 드러내시네요. 덧붙이자면 당신의 목숨은 잠정적으로 시스템 시간 17시간밖에 안 남았답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실패의 여운을 만끽하시죠. 좀 더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주시죠. 아까 당신에게 화합의 세례를 내렸습니다. 그분의 광명 아래 당신은 충성을 내보여야 했지만 제멋대로 거짓말을 했기에 세례가 심판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리고 제겐 그 심판을 거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화합입니까? 구금과 핍박 위에 세워진 화합이? 오해하신 모양이군요, 어벤처린 씨. 형벌은 무례한 이에게 내려지는 법이죠. 하지만 당신에게서 강인한 내면을 보았으니 새 삶을 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스템 시간으로 17시간 동안 당신은 이 꿈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그 어떤 동료와도 대화할 수 없어요. 당신에게 주어진 길은 두 가지이며 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당신이 제 시험을 통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성공한다면 모든 가족과 조화를 누릴 수 있지만 실패한다면 영원의 백부장의 분노를 받고 끝없는 시면으로 추락할 겁니다. 그래서 잠정적이라는 표현을 강조했던 것이죠. 아 근데 확실히 그 설명회를 듣고 나니까 좀 귀에 들어오기는 한다. 영상을 보고 오니까. 이러나 저러나 결말이 안 좋은 건 똑같군. 솔직히 말하자면 제겐 저를 도와 외부에서 가족 내부에 숨어든 악을 밝혀낼 하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내부에서 외부로 숙청을 펼치며 시스템 시간으로 17시간 내에 진범을 체포할 예정이죠. 시간이 다 되면 당신이 뭘 발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저희의 판단이 일치하거나 저보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낸다면 그분도 진정으로 자비와 정직함을 베풀어 줄 것입니다. 뻔뻔한 위선자. 제 물건을 전부 압수한 걸로 모자라 진실까지 원하는 겁니까? 정말 불공평하군요. 무일푼으로는 돈 냄새가 진동하는 당신들의 놀이공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 당신 사정이니 가족은 돕지 않겠습니다. 짐가방은 그쪽에 있으니 원한다면 가져가시죠. 전 당신이 그 싸구려 보석 더미를 뭔가로 맞바꿔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게 도박꾼의 특기 아니겠습니까?
출발하시죠, 어벤츄린 씨.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럼 이 소식을 기다리죠. 그러니까 이번 만남은 신문도 협상도 아닌 설마 저 새가 그때 그 괴물 아니야? 뭔가 비슷하다 느낌이. 사적 형벌 그 자체였던 겁니까? 그럴 리가요, 어벤츄린 씨. 전 그저 우연히 사건 현장에 나타난 과객이 어떤 발견을 할지 궁금한 것뿐입니다. 참, 떠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하나만 드리죠. 또 뭔가요? 당신은 진심으로 이 세계를 직접 파멸시키고 싶은 겁니까? 카카바샤 어딜 다녀온... 너 다쳤어? 이걸 가져왔어, 누나. 그걸 찾으러 간 거야? 왜 위험한 짓을 하고 그래? 먹을 수도 마실 수도 없는 목걸이일 뿐이잖아. 목걸이가 없어도 사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 누나는 너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다시는 카티카 사람 근처에도 가지 마. 어? 누나, 걱정 마. 카티카 사람은 멍청하지만 난 똑똑하니까 그들과의 게임에서 이기는 쪽은 나라고. 이기다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서 말해봐. 사막에 있는 2마리 새와 나 둘 중에 어느 쪽이 먼저 죽을지 내기했어. 그리고 내가 이겼지. 그들은 내가 속임수를 썼다고 의심했지만 난 그런 적 없어. 아주 떳떳하게 이겼다고. 네가 이길 거라는 건 나도 알고 있어. 넌 지무신께 축복받은 행운아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굳이 카티카 사람을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 피에 굶주려 있고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놈들이야. 부모님의 일을 잊으면 안 돼. 이건 목걸이일 뿐이지만 카카바샤, 넌 하나 남은 내 가족이잖아. 누나, 미안해. 난 누나가 기뻐할 줄 알았어. 엄마가 누나한테 준 목걸이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목걸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네가 더 중요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내 동생아, 널 나무라진 않을게. 하지만 엄마가 했던 말을 명심해. 지모 씨는 고통과 가난의 시련을 내리셨지만 우리에게 기회도 함께 주셨지. 그게 바로 너의 행운이야, 카카바샤. 그 행운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에브긴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지. 넌 지모신께 축복받은 아이니까 시족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어. 그러니까 늘 자신을 지켜내면서 고통과 가난을 원망하지 마. 알겠지? 착하지? 지모신께 맹세해. 알겠어. 지모신이여, 이 재산을 영원히 지켜내겠다고 맹세할게요. 근데 누나, 새 눈의 지모신께서 정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왜 아빠가 모래에 휩쓸려 갈 때 구해주시지 않은 걸까? 아빠는 지모신께 바칠 재물을 준비하려고 카티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갔잖아. 우리의 품에 안긴 엄마의 몸이 점점 차가워질 때 그분께선 어디 계셨던 거야? 엄마는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그분께 용서를 구했다. 누나, 다들 나보고 똑똑하다고 하지만 난 모르겠어. 비가 내리는 게 지모신의 용서와 축복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과오를 저질렀길래 죽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걸까? 죄송합니다. 북극 가문의 기록에는 이 엔터테이너에 관한 정보가 없어요. 제공해주신 사진으로도 검색되는 내용이 없네요. 예상대로네. 하나만 더 물어보죠. 꿈 여정을 떠날 때 어떤 흔적이 남는지 알려줄 수 있나요? 드림풀 기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치로 심박수, 혈중산소, 체온 등 생체 지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통계치를 내면 가족은 그 수치 중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찾아내고 있죠. 불법 행위가 발견되는 순간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죄송하지만 호텔에는 해당 권한이 없답니다.
관련 정보는 사냥개 가문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정확한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만 저희 쪽으로 전달되고 있죠. 여기에서 뭔가를 알아내긴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누굴 찾아가야 할지는 알게 됐잖아. 사냥개 가문에게 사건의 경위를 물어보자. 협조해줘서 고마워요, 엘리 씨. 참, 로빈 씨는 어떤가요? 다들 그녀의 공연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로빈 씨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좋아의 축제 준비가 한창이니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저희에게 멋진 공연을 선보이시겠죠. 그럴 거예요. 역시 예상대로 로빈 씨 일을 모르는 것 같아. 그나저나 반디 씨도 정말 신비롭네. 호텔 시스템에서 관련된 정보를 전혀 찾을 수가 없어. 미리국자라 해도 입국 후에는 위장 신분이 필요할 텐데. 그니까 게다가 같은 유산 진짜 꿈세계에서만 존재하던 그런 애 어떻게 아니야? 남몰래 꿈세계에 잠입한 걸까? 호텔 객실의 드림풀 말고 꿈 여정을 떠나는 방법이 또 있나? 아 맞네. 그래서 스텔라론 헌터도 그냥 들어왔었지. 기억의 정원? 기억하는 자는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페나코니의 기억의 영역에선 물 만난 물고기라고 할 수 있겠지. 그 점은 이미 블랙스완 씨가 증명해줬고, 게다가 스텔라론 헌터의 해커 소녀는 엄청난 실력으로 꿈세계 호텔의 봉쇄를 뚫었지. 너가 목격한 현장에 따르면 반드시 사건의 배후에 있는 건 그들일 거야. 기억의 정원이든 스텔라론 헌터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그럼 컴퍼니는? 페나코니를 손에 넣을 계획이었다면 단단히 준비하지 않았을까? 당신들은 누구지? 뭐야 또? 브라보 어? 작업팀 지정된 위치 도착 완료. 무장 대피 작업을 준비합니다. 자, 다들 빨리빨리 움직여. 뭐냐? 무장 대피요? 팀장님, 설마 취하신 건 아니죠? 뭘 모르는 소리? 이래야 효율적이지. 책임자님께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선 처리 후 보고. 몰라? 얘네 지하세계에서 봤던 걔네지. 이러지 마세요. 어느 맹성에서 연말 상해 야릴로 그 지하세계에서 봤던 애들. 소의 중대상 위반 명단에까지 이름을 올리고 싶진 않다고요. 그때도 멋대로 하다가 개 털리고 저길 봐. 도망가지 이 않았었나? 목소리는 맞네. 어떤 컴퍼니 직원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토스갱 여러분, 곧 호텔에서 스타피스 컴퍼니의 특별 작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피 담당 직원을 따라 지정된 안전 구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에휴. 웃기고 있네. 토파즈다. 술고래 녀석들. 업무 시간에 함부로 술 마시지 말라고 했지? 진짜 술 마셨었어? 너희 우선 저 녀석을 데리고 객실로 돌아가 있어. 이따 회의에서 심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하나하나 따져보자고. 에이그.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 이렇게 페나코니에서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오랜만이에요, 은하열차 여러분. 여러분 일은 어벤츄리 씨한테 들었어요. 여보세요? 괜찮아. 가족과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하니 요구대로 해줘. 뭐든 움직이기 전에 내게 보고하고. 그래. 보시다시피 컴퍼니는 페나코니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있어요. 가족이 대접해주는 듯하지만 그건 거칠애일 뿐이고 변방 감옥은 오히려 컴퍼니 직원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죠. 그래서 초대장을 가진 어벤츄린 씨만 축제에 참가하게 된 거예요. 우리 수행원들은 꿈여정을 떠날 자격도 없어서 현실 속 호텔에 머물 수밖에 없죠. 어벤츄린 씨가 왜 그렇게 파트너를 찾아다니나 했더니 꿈세계에서는 컴퍼니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랬던 거구나. 상황이 안 좋다고 들었어요. 여러분이 가족에게 불리할 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죠? 꿈세계 밖에서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얘기해주세요. 컴퍼니는 절대 파트너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고마워 토파지 씨. 마침 사냥개 가문에 수소문하러 가려던 길인데 혹시 그들과 친분이 있어? 자, 뒤따라오는 거 보이죠? 가서 얘기해보세요. 겸사겸사 시선도 좀 돌려주시고요. 응? 계속 감시당하고 있자니 죽을 맛이라니까요. 그때 봤던 걔네구나 쟤네도. 어벤츄리 씨와 거래해보니 어때?
영 적응이 안 되지? 그 사람 스타일이 그래. 뭐 아니면 도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늘 친근한 척하지만 고객을 위험으로 몰아세우곤 해. 뭐 사람마다 각자 포부가 있는 법이니 더는 평가하지 않을게. 근데 어벤츄리 씨가 운이 좋은 건 사실이야. 담당했던 사건도 대부분 잘 해결됐고 내기에서 진 적도 거의 없거든. 그래서 페나코니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중이야. 당연하지. 거래에선 테이블에 어느 쪽에 앉느냐가 중요한 법이니까. 두 사건에 관해서는 미안하지만 내게도 정보가 거의 없어. 자세한 내막은 너희가 계속 조사해줘야 할 것 같아. 우린 보안관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다. 무슨 일이지? 전에 저지른 실수를 만회하느라 바쁘거든. 컴퍼니 고임원 토파즈가 페나코니에 있는 동안 레버리 호텔에 머물고 있는지 감시해야 해. 물론 이번엔 정확히 찾았지. 역시 그때 반디를 쫓던 녀석들이. 그때 걔네야. 또 만났네? 네가 왜 또 여기에? 또 트집을 잡으시겠다. 이번엔 안 무섭거든.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괜히 방해하지 말고. 아는 사이였어? 어떻게 가는 곳마다 너한테 맞은 사람이랑 만나는 거야? 보안관님한테 볼 일이 있는데 지금 어딨죠? 맞아요. 저희는 가족 대신 살인 사건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쪽 보안관님과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봐, 보안관님이 꿈 건축 경계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어떤 정보도 누설하지 말라고 했잖아. 살인 사건이라니 함부로 짓거리지 마. 맞아. 우린 할 말 없으니 이만 돌아가. 협조할 생각이 없는 모양이야. 그런데 보안관님이 꿈 건축 경계에 있다는 사실을 흘리고 갔네. 그럼 그 보안관님을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 아, 갤러거. 네가 언급했던 갤러거 씨겠지? 경비가 정말 삼엄하네. 이쪽도 그 사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나 봐. 꿈을 만드는 건 신성. 두 분 실례합니다. 사냥개 가문에서 사건을 조사 중이니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잠깐, 거기 회색물이 왠지 낯이 익은데? 대체 페나코니에서 얼마나 소란을 피운 거야? 잘못 봤을 리 없어요. 지난번에 우정을 운운하면서 시계 트릭을 쓰고 그 은발 소녀와 날 흡신 두들겨 팼잖아요. 그랬나? 두들겨 패기까지 했어 우리가? 시계 트릭 썼던 거는 기억나는데 그랬었나? 이번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절대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예요. 이만 돌아가세요. 어떻게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요? 야야야! 대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난 기억 안 나. 저기 우리한테 조사를 도울 수 있도록 가족이 발급해준 서류가 원래 있거든. 때린 사람은 그러니 기억이 없긴 하다고? 갤러거 씨를 만날 아닌데 수 있으면 그때 어떨까? 시계 트릭 써가지고 잘 넘어가지 않았었나? 당신들이 말하는 그 갤러거가 대체 누군데요? 지금까지 여러 사람이 제게 그러게 그 이름을 그냥 언급했어. 보내줬어야지. 저 회색머리는 저번에도 말했었고요. 그러면은 두들겨 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네? 그 사람의 지시에 따라 이곳에 온 거 아니었어요? 리얼 크크. 우리를 보낸 건 보안관님이에요. 다른 건 얘기해줄 수 없어요. 그럼 된 거잖아요. 저희가 찾는 게 그 사람이라니까요. 절대 안 돼요. 형님께선 가족의 체면이 걸린 일이니 누구든 함부로 들이지 말라고 하셨죠. 또 두들겨 패줄까? 다들 이만 돌아가세요. 이렇게까지 서로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귀찮게 굴었다면 미안해. 아 까비. 우리만 가자.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어. 다른 방법?
너 지난번에 무슨 시계 트릭으로 저 남자의 마음을 돌려놓은 적이 있다며? 그걸 다 들리게 얘기하면 어떡해.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어? 시계 소년의 신비한 마술 말이야. 부탁할게. 어쩔 수 없네. 아 정말 하기 싫었는데 가족의 체면이 걸린 일이니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이렇게까지 그때 뭐였지? 우울하게 했다가 한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화나게 했다가 아마 싸웠을 텐데. 기쁘게 해볼까 한번? 어디 보자. 지금 시간이 뭐야? 언제 이렇게 됐지? 퇴근이다. 다들 절 막을 생각 말라고요. 아 화나게 했어야 되는데. 아 그래야 두들겨 팰 수 있는데. 나 다시 할래. 다시 와봐. 네 시계 트릭 말이야. 좀 위험한 것 같아. 그래도 더 이상 우리를 막지 않을 거야. 가자. 갤러거 씨한테 가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봐야지. 아 좀 왜 아쉽네. 이렇게 소란스럽나 했더니 너희였군. 어서 와. 여기까지 온 걸 보니 용건이 있나 보지? 갤러거 씨, 안녕하세요. 듣자 하니 저희가 이곳에 올 줄 알고 계셨나 보네요. 히메코 씨, 그렇게 예의 차릴 것 없어. 아니 히메코는 씨발 모르는 사람이 없네? 제 이름까지 알고 있나요? 당연하지. 유명한 은하열차 소속이자 시계공의 귀한 손님인데 모를 리가 있겠나. 전에 황금의 순간에서 이 친구를 만난 적이 있지. 그땐 은발 소녀도 함께였던 것 같은데. 그 소녀의 죽음에 애도를 전하네. 그래서 갤러거 씨를 찾아온 거예요. 열차는 그 죽음을 두고 볼 수 없었거든요. 아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가족의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죠. 무명객도 가족과 어울리다니.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가족... 뭔가 잘못됐나요? 아니, 신경 쓰지 마. 페나코니에선 모두가 가족을 좋아하니까. 아무리 좋은 꿈에 반대하는 자라도 때가 되면 아쉬워하는 법이지. 바보나 어린아이, 그리고 정신 못 차리는 주정뱅이 외에 누가 따뜻한 보금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겠나. 갤러거 씨, 말 속에 다른 뜻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럴 리가. 오해했나 보군.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지. 따라와. 여긴 대화하기 적절치 않은 것이니 자리부터 옮기자고.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이 좋은 꿈은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네. 화합의 가족 말고 우주의 어떤 세력이 이토록 거대한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안 가는군. 가족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하고도 완벽한 건물이야. 마치 살아있는 신상처럼 말이지. 가족의 이런 모두는 자신이 신이라는 퍼즐의 일부라고 생각해. 그들은 그분의 지휘하에 유일한 핵심과 공동의 이상을 위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자아를 바치는 동시에 그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 거야. 흥미로운 비유일세. 그게 바로 페나코니의 좋은 꿈이 영원할 수 있는 본질일지도 모르지. 하지만 인간에게 끝이 있듯 신도 끝이 있는 법이지. 갤럭시 레인저가 할 법한 평가는 아닌 듯하군. 사실을 얘기한 것뿐이야. 당신은 틀림없이 나보다 더 깊은 뜻을 깨닫게 되겠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아케론 씨? 좋은 꿈이 무너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게 어떤 에이언즈나 파벌 또는 특정한 손님 때문은 아니야. 그 붕괴는 인간성의 필연이고 가족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그게 오히려 촉매제가 되고 말았지. 누군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고통이 없고 안락과 향락으로 가득한 꿈 세계에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점점 괴사와 가까워지게 돼. 자신이 어떤 극락에 살든 죽음은 바꿀 수 없는 결말이야. 게다가 이런 괴사는 전파되고 확산돼 변질된 퍼즐 한 조각이
건물 전체를 흔들고 파괴해 결국 붕괴하는 거지. 결국 인간이 자유를 위해 만든 좋은 꿈은 자아를 속박하는 굴레가 되어버린 걸세. 이번 여정에서 많은 수확이 있었을 텐데 그것들을 내게 공유해 줄 수 있겠나? 물론이지. 내 기억이 남아있다면. 습관일 뿐이니 걱정 마. 과거의 일 때문에 난 기억을 쉽게 잊어버리거든. 검을 꺼내야 흐릿한 기억이 점차 선명해지지. 편한 대로. 얘 볼 때마다 누구 닮은 것 같아.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난다. 이제 됐어. 페나코니에서 있었던 일은 선명해졌으니 뭐든 물어봐. 듣자니 여명의 순간에 꿈세계 기자를 가공하는 아침 노을 공장이 있다더군. 꿈세계의 황홀경 그 이면에는 상상의 공장이 있어. 일꾼들은 매일 꿈속에서 각종 기발한 상품을 만든 후 호화로운 객실과는 거리가 먼 현실 속 침대에서 잠이 들지. 그들은 그걸로 충분하다면서 독특한 꿈세계가 최고의 보수라고 말하곤 해. 난 그곳에서 한 소녀를 만났어. 갓 성인이 되었으니 좋은 꿈을 만끽할 시기였지. 그녀의 가장 큰 소원은 언젠가 황금의 순간에 가서 자신이 직접 짠 옷을 보는 거였어. 모종의 이유로 그녀의 소원은 물거품이 되었지만 난 방법을 찾아 그녀에게 옷을 주었지. 도금의 순간, 파랑의 순간, 해질녘의 순간? 해질녘의 순간은 유행, 사치, 아. 소비주의의 꿈세계지. 내 동료도 그곳에 다녀왔다더군. 그렇다면 꿈을 이루고 싶거나 꿈을 이룬 사람들이 돈을 물쓰듯 쓰며 한탕 건지려는 모습도 봤겠네. 어떤 물건이든 값을 매기거나 거래할 수 있지. 그게 꿈 그 자체라고 해도 말이야. 난 그곳에서 한 지능기계를 만났고 그가 준비한 경매품은 자아였어. 경매가 낙찰되면 구매자의 소유물이 되어 정해진 기한 내 규칙에 따라 모든 명령을 받드는 거였지. 그 지능기계는 12번이나 낙찰됐었고 내가 참여한 건 13번째 경매였어. 지금껏 내가 본 연회 중 가장 북적였지만 그에게 눈길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더라고. 그렇게 그는 유찰되고 말았어. 듣자니 아주 낭만적이라 하더군. 혹시 그곳에서 특별한 사건은 없었나, 캐론 씨? 아마 당신도 들어봤을 거야. 그 꿈바다엔 황혼호라는 거대한 배가 정박 중인데 경쾌한 음악과 춤이 밤낮 없이 이어지지. 난 그곳에서 늙은 부인을 만났어. 그 부인은 항구에서 수년 전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고 있었지. 정체된 시간 속에서 무수한 시간을 기다린 거야. 습한 바닷바람 속에서 부인은 자신의 청춘을 이야기했어. 많은 사람들처럼 꿈을 쫓기 위해 돈과 기회를 노리며 페나코니에 왔지만 의식은 꿈의 바다 깊은 곳에서 점차 소멸되었다는 이야기였지. 그리고는 내게 나룻배를 타고 근해로 나가 계속 대화하자고 제안했어. 난 제안을 받아들이고 배에 올랐지만 그 부인은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수평선만 멍하니 바라보더라. 결국 우린 다시 해변가로 떠밀려왔지. 궁금은 한데 못 듣겠다 씨발. 이번 여정에서 쌓인 누나 목소리 너무 잠아요. 누군가 내게 그랬지. 먼 옛날 페나코니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고 이런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난 지금껏 축제의 별의 현실과 꿈세계를 오가며 어둠이 밀려오고 멀어지는 걸 봐왔어. 시간은 사람들을 위해 멈춰 있었지만 정신적 부와 가난 역시 각자의 눈꿈에 영원히 머물러 있었지. 그래서 난 좋은 꿈의 붕괴가 필연적인 거라고 생각해. 어쩌면 모든 걸 변화시킬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그럴지도. 하지만 이곳이 모두가 원하는 세계이자
생명이 깊은 잠을 선택한 이유라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아케론 씨,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네. 내 고향에 한 남자가 있었어. 세계가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했지. 그는 세계 모든 이의 꿈을 엮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꿈세계를 연결한 후에 홀로 짊어짐으로써 정신의 아담이라는 거인을 창조해냈네. 그 이후 거인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세계의 존속을 위한 기둥이 되었지. 하지만 그 대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은 영원히 미래를 잃게 되었어. 그들은 남자가 만들어낸 유토피아인 꿈속에서 재앙이나 고통이 없는 평온한 생을 보내게 됐네. 그리고 정신의 아담은 깨어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그 바람 때문에 점점 난공불락의 성이 되었지. 그래도 당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건 결국 그 남자가 실패했다는 거겠지. 결국 인간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설령 인간성의 약점이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더라도 막상 나아갈 수 없게 되는 순간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구하려 할 걸세. 그 남자도 실패자가 아니야. 그 역시 그 세계의 모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성의 가능성을 깊이 깨달았을 테니 그는 신화 속 태양을 쫓는 자처럼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고 추락으로 자신의 마지막 승리를 맞이한 걸세. 태양에 닿겠다는 일념으로 지금껏 누구도 다다르지 못한 높이까지 날아오른 것이지. 태양열에 녹아내린 탓에 바다로 추락하고 말았지만 그 후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이 그의 몸을 뛰어넘어 더 높은 하늘로 향할 걸세. 무명객의 개척 정신에 부합하네. 고마워, 윌트 씨. 당신이 확인하려는 게 뭔진 나도 알고 있어. 우주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계가 수없이 많아. 그 세계에는 꼭 닮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나도 여정을 떠난 이후로 각 세계에서 외모가 비슷한 옛 친구를 만났고 그들의 운명이 비슷한 궤적으로 움직이는 걸 봤어. 그러니 솔직히 털어놓을게.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당신이 들려준 이야기는 내 과거와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리고 그 끝없이 깊은 꿈속에서 난 홀로 그 남자의 숨통을 끊었어. 난 네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야. 내 고향은 당신의 세계처럼 운이 좋은 곳도 아니지. 미안하군. 괜찮아. 이걸로 당신의 의심이 풀린다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아직 궁금한 것이 남았네. 대체 수렵이라는 표상 아래 어떤 힘이 있기에 지금까지 홀로 움직이는 것인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우선 방금 하던 이야기부터 끝맺는 게 좋겠어. 당신이 했던 비유가 마음에 드네. 새가 태생적으로 비행 능력을 타고나는 건 사실이지만 아주 먼 옛날 그들의 조상은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지. 먹구름을 뚫고 대지를 비추는 천회의 빛을 본 그들은 하늘 끝에 다다르기 위해 수세대를 거쳐 몇 번이고 날개를 펼치고 날아올랐어. 단지 그곳에 태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늘 끝에 다다른 새가 본 빛이 태양이 아닌 검은 태양이라면 검은 태양? 우린 무엇을 위해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걸까? 야, 오랜만이군. 페나코니에서 재밌게 놀고 있나, 아케론? 누구세요? 아케론? 이 목소리는 아, 그때 그 콘스탄스가 아니야. 그녀의 동료인가? 네가 대체 누군지 무슨 계략을 꾸미는 건진 모르겠지만
곧 내 총알이 널 찾아낼 테니 그 전까지 페나코니에서 좋은 관짝을 찾아두는 게 좋을 거다, 이 사칭범아. 사칭범? 사층범? 그 여자가 아케론 씨를 쫓는 사람에게 내 행방을 알려준 모양이군. 잠깐 뭔 소리야? 그 여자가 아케론 씨를 쫓는 사람에게 내 행방을 잠깐만 나 왜 이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냐? 그 여자가 아케론 씨가 있고 그 아케론 씨를 쫓는 사람에게 내 행방을 오케이. 넌 누구지? 이건 뭐야? 내가 잘못 걸었나? 이런 족발. 넌 또 누구냐? 콘스탄티나? 난 기억의 정원을 기억하는 자야. 아, 재밌군. 난 이런 방해꾼이 좋다니까. 그 사칭범의 경호원인가? 아니면 제3의 인물? 뭐 상관없어. 널 위한 총알도 남겨둘 테니 얌전히 기다리라고. 무슨 소린지 모르겠지만 갤럭시 레인저 아케론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럼 뭐 하나만 물을게. 대신 유언장이라도 써달라는 거야. 좋아, 말해봐. 유언이 아니라 그 여자가 어떻게 갤럭시 레인저로 변모했는지 알고 싶어. 애초에 수렵 운명의 길을 걷는 자는 그녀가 아니라 너잖아. 안 그래? 그러니 아케론의 정체를 알려줘. 그러지. 네가 아군일 줄은 몰랐네. 이쪽 스토리는 아직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있다. 아무래도 운이 따라주려는 모양이군. 넌 곧 페나코니에 도착할 거야. 기억하는 자, 건배하는 의미로 가서 아스타나 백참나무를 사서 데워두라고. 그 여자의 과거?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간단한 답이라면 해줄 수 있지. 똑바로 앉아서 잘 들어. 그 아케론이라는 여자는 여기서 화면 넘기지 마. 이 타이밍에서 화면 넘기지 마. 존재해서는 아니네? 안 되는 사도야. 사도?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도? 안색이 안 좋군. 아니, 이것도 연기인가? 이렇게 뻔뻔하게 날 찾아올 줄이야. 이게 네가 원하던 결말이라고 생각했어. 어쨌든 난 네 말대로 자신의 소임을 충실히 다한 셈이지. 못 버티겠다면 미리 내게 알려줄게. 범인원의 천재가 내 시신을 걷어주려고? 이거 참 영광이군. 전략 투자부 일원들도 즉시 네 부고를 듣고 싶어 하겠지. 네가 두 번 다시 그들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 이 임무는 이제 내 몫이라고. 좋아. 그럼 가서 말 좀 전해줘. 어벤츄린이 시스템 시간으로 17시간 내에 입장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허풍을 떠는군. 화합에 속박된 채로 어떻게 임무를 완료하겠다는 거지? 썬데이 씨와 이야기하면서 가족 내 배신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어. 그리고 페나코니의 비밀은 그 사람 손에 있지. 이번 기회에 나도 모든 초석을 있어야 할 자리에 배치해뒀어. 뿐만 아니라 사례금도 돌려받았지. 레버리 호텔에 발을 들인 이후로 일이 이렇게 술술 풀린 적은 처음이야. 두고 보자고. 승리는 내 눈앞에 있으니까. 네 곤란한 상황을 재차 설명한 걸로밖에 안 들리는군. 게다가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지.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뿐이야. 잊었어? 넌 날 배신했잖아, 교수 양반. 배신이라고 봐야 되나 그걸?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봐. 한시라도 빨리 컴퍼니 함대가 페나코니를 포위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 너도 네가 원하는 물건을 얻었잖아. 안 그래? 그거야 그렇지. 하지만 어떻게? 그 사례금 주머니 안에 근처 궤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비콘이라도 있나? 글쎄, 그게 내가 죽기 직전까지도 돈을 뿌리고 다니는 이유일지도 모르지. 단단히 미쳤군. 망할 도박꾼 녀석. 어쩌면 진작 미쳐있던 걸지도. 누가 알겠어? 관두지. 자, 이걸 받으라고. 죽기 직전에 열어봐. 아마 나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야. 이게 뭔데? 처방인가? 역시 극적인 요소를 잘한다니까, 교수 양반.
아무런 단서도 안 주고 사건을 조사하라니 머리에 단날개 달린 망나니 같고. 하지만 그 미립국제 때문에 초조해하는 너희들 모습은 내 추측대로야. 이제 컴퍼니가 뿌린 부의 비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닿기를 기다리자고. 아카이브에 없겠지? 아카이브에 검색 기능도 있으면 참 좋겠다. 파벌, 레이언즈, 캐릭터는 얘네밖에 없잖아. 고유 명사도 아닐 거고. 콘스탄티나가 나 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냐? 콘스탄스요? 맞다. 들어봤던 것만 기억남. 들어봤던 것만 기억남. 콘스탄스. 명화대공 딸내미. 맞다. 잠깐만. 오케이. 보석을 나눠주고 미륵국자에 대한 단서를 알아보기. 세상이 어수선해지니 인간성도 바닥으로 떨어지는구나. 다짜고짜 보석을 줘? 자네, 그런 거였군. 틀림없이 깜짝 카메라를 찍고 있겠지. 저 건물 위층에 카메라를 설치한 후 자네의 선행을 촬영하는 거지. 내 말이 틀렸나? 몰카 컨텐츠야 이거? 하여간 젊은이들은 온종일 허튼 생각만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되지. 진정한 연극은 마음에서 우러나야 찍을 수 있다네. 재밌는 연극이 곧 시작될 거예요, 어르신.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이 꿈에서 어디로 가야 죽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젊은이가 또 나타났군. 충고 하나 하지. 자네의 생각이 비범하다고 생각하지는 말게. 죽음? 그건 뻔한 소재가 된 지 오래지. 심지어 난 닥터 에드워드에게 그걸 산 적이 있네. 글쎄, 익명의 기부품이라고 하는데 설명만 번지르르 할 뿐 정말이지 최악이더군. 효과가 영 말이 아니었어. 처음에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이 내 배에 칼을 꽂았고, 그 다음엔 고층 건물과 불빛이 흐릿하게 보였지. 그리고는 세상이 빙빙 도는 느낌만 들었네. 너무 어지러워서 하마터면 속을 개울 뻔했지. 나 잠깐만. 그게 다인가요? 그럼 또 뭐가 있겠나? 헤나콘이 영화 산업에 큰 기대를 걸지 말라고. 그들은 이런 걸 아방가르드 예술이라 칭하더군. 우습지 않나? 그렇긴 하네요. 더는 방해하지 않을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온몸에 눈이 달린 괴물. 이 설명은 그 기억의 영역이 민과 흡사하지만 고층 건물과 불빛은 죽음과 관련이 없을 텐데. 아마 유언비어를 짜집기 위해서 만든 꿈방울이겠지. 머릿속에 뭔가 있는 것 같아. 화합의 영향이 시작된 걸. 은하의 미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제 공연을 많이 응원해 주세요. 와, 정말 예쁜 보석이네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을 왜 낯선 자에게 주시는 거죠? 전 좋은 꿈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 걸 볼 수가 없거든요.
정말 상냥하시네요. 그럼 사양 안고 받을게요. 감사해요, 처음 뵙는 선생님.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 제 노래를 들으러 와주세요. 그럴게요. 참, 뭐 하나만 물어도 될까요? 혹시 죽음에 관한 일화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죽음이요? 왠지 공포가 느껴지는 단어네요. 좋은 꿈과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실은 제가 신문사 기자인데 페나코니 괴담을 모으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원래 괴담이란 게 끔찍할수록 주목받기 마련이잖아요. 어쩌면 당신이 제게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단순한 소문도 괜찮다면 죽음과 연관된 건 아니지만 현실 속 호텔에서 잠든 손님이 깨어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 적이 있대요. 원인 불명의 혼수 상태였는데 다행히 의식은 되찾았다고 했어요. 어쨌든 가족이 손님들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시페의 가오가 함께하기를.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정신이 꿈속에서 죽었을 때 현실의 육체에 일어날 법한 반응과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의식을 되찾았다는 말만 없다면 좋았을 텐데. 머릿속의 목소리가 버거울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어. 에? 아, 이쪽이구나. 술에 취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꿈이 없으면 걱정도 가라앉네. 아무래도 난 시인이 될 몸이야. 네? 이걸 제게 준다고요? 이런 곳에서도 친절맨이 되고픈 사람이 있다니. 친절맨? 아니면 저를 동정하는 건가요? 뭐 상관없어요. 솔글레드만 있다면 충분해요. 이게 꿈세계의 진리 아닌가요? 솔글레드를 적게 마시는 게 건강에 좋을 거예요, 친구. 아, 그렇긴 하지만 그 전에 솔글레드의 악마를 만나보고 싶거든요. 솔글레드의 악마? 솔글레드의 악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건 바로 목이 아주 거대한 해마예요. 체인소맨 재밌게 봤나? 듣자니 주정뱅이 중에서도 특히 만추에서 길에 쓰러져 있는 머저리 앞에 잘 나타난대요. 와, 정말 흥미롭죠. 흥미롭긴 하네요. 감사해요. 가족의 일원이 들으면 누구든 이런 벌을 받아야 하는 걸까? 진짜 이제는 내 머리를 증거로 내버리고 싶을 지경이군. 아, 조심해요, 친구. 위험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사냥개가 도와드릴게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도움이 필요하시면 호텔에 연락해 강제로 깨워달라고 전해드리죠. 괜찮아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그래도 감사해요. 네, 무리하지 말고 필요하다면 언제든 저희 사냥개 가문을 찾아주세요. 아, 마침 도움이 필요한 참이었는데 혹시 페나코니 최고의 사냥개로서 최근 미립국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나요? 미립국자? 페나코니에 미립국자가 있을 리가요. 여태껏 그런 일은 없었어요. 있어. 있어. 그렇군요. 하시는 모든 일 잘 되시길 바래요. 별로 능력이 없는 양반인갑다. 가족은 역시 컴퍼니에 아무것도 털어놓지 않을 작정이군. 괜한 아니면 소리. 숨기는 건가 그냥? 저랑 대화하고 싶으세요? 좋아요. 하지만 민감한 주제는 사절입니다. 부자일수록 꿈에서 더 사치를 부리긴 하지만 이렇게 남에게 먼저 돈을 건네는 건 처음 보네요. 당신도 황금옷을 나눠주는 왕자가 되어 불길 속에서 나부로 된 심장을 녹이고 싶은 건가요? 황금옷을 나눠주는 왕자?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야? 왕자는 무슨? 난 그저 이 보석으로 이야기 보따리를 열고 싶을 뿐이야. 혹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죽음과 접점이 있었던 적이 있어? 아, 호기심 많으신 분이 또 오셨네요. 말도 마세요. 제가 입사할 때 제일 취재하고 싶었던 소재인데 국장님 때문에 마음을 접었죠. 그 국장님이 뭐라고 설득했는데?
별거 없어요. 이렇게 근거 없는 도시 전설을 보도하면 삼류 신문서처럼 보일 뿐이다라고 하셨죠.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더라고요. 생일날 소원을 빌고 촛불을 보는데 악몽의 유령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정말 기이한 이야기네. 어쨌든 알려줘서 고마워.